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 중이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명품 가방 사랑하는 배준현입니다. 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주말에는 생강차죠. 호로록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셨는데 네.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35만 8천 분 계세요. 되게 디테일하네. 네. 아,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 제가 다 쉬어봤어.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30대 초반에 직장 생활 할 때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또 연애지상주의자인 그렇죠. 김 선생께서 이런 분야는 딱히 해법은 없는데 전문가다. 모든 해결의 끝은 그렇게 되지. 전문가인데 딱히 해결은 없어. 왜냐면 전문가들은 이 대안을 제시해주잖아. 그렇지. 근데 이 김 선생은 대안이 지거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만나봐. 약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다. 그렇지. 그러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전문가인데 그게 그렇게 좋은 해법은 아닐 수 있다. 야, 이렇게 초치고 갑니까? 네. 이렇게 사연 읽지도 않았는데 다 나와버렸네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분의 고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을 것인가 저희가 통감하는 마음에서 우리 김 선생께서 사연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자, 30대 후반 싱글년님, 저희가 오빠입니다. 솔직하게 가볼게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30대 후반 싱글녀입니다. 20대 후반부터 결혼은 하고 싶었고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습니다. 미인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동안이고 나름 스타일도 신경 쓰고 다니는 편이라 이성에게 인기는 좀 있는 편이었어요. 소개팅 선 안 가리고 정말 100번은 넘게 본 것 같아요. 30대 중반까지 1년에 최소 4번 이상은 썸도 타고 짧은 연애도 했지만 한 1년 전부턴 그마저도 뚝 끊겨버렸습니다. 저는 일남 일녀 중 장녀이고 제 남동생은 2년 전에 결혼했고 조카도 있지만 어머니의 결혼 압박은 여전히 심한 편입니다. 예전엔 통화도 자주 하고 친구 같은 엄마와 딸이었는데 요즘은 결혼 얘기만 하셔서 통화하면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어머니와의 전화도 피하게 됩니다. 결혼 문제로 어머니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불효하는 것 같아 마음도 불편해요. 가장 큰 문제는 저의 이성관이에요. 저는 남자를 볼 때 외모를 많이 보는 편이랍니다. 제 나름의 잣대로 평가하는 편인데 키 크고 지적인 분위기의 남자를 좋아합니다. 김프로님 같은 까다롭긴 하죠? 물론 꼭 이상형의 남자만 만난 건 아니에요. 다른 매력에 끌려 연애했던 사람도 있었죠. 결혼한 친구들은 중요한 한두 가지만 보려고 충고하는데 저는 너무 힘드네요. 결혼은 포기하고 연애만 평생 하다 살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기엔 제가 만족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나이가 차다 보니 연애만 하는 건 시간 낭비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결혼에 대해서도 아직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안 오면 거의 안 만나는 편이에요. 서너 번 만나본 적도 있었지만 아닌 건 결국 아니더라고요. 이성의 느낌을 중요하게 보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 지상주의자는 저는 연애하고 사랑할 때 제일 행복을 느끼는 편인데 연애조차 못하고 있는 요즘은 너무 우울하네요. 다른 거로는 대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진짜 이거 쉽지 않거든요. 네. 진짜로 제 주위에도 괜찮은 여성분들은 많은데 뭐 누굴 소개해달라 그러면 멀쩡한 놈이 없어요. 소개를 해줄 만한. 없어요. 진짜로. 이분이 30대 후반이시잖아요. 더더욱 그래요. 그러면 정말 만날 남자가 드물어요. 진짜요. 네. 멀쩡한 놈이 없어. 왜 그럴까? 눈이 높다 뭐 이런 얘기 되게 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쌍방향 서로 눈이 높아지거든. 30대 후반에 이제 소개팅 선자리를 막 이제 수십 번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어떤 만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작한 것 자체가 이제 이미 전제가 있죠. 일단 양가 부모님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네.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제 만날 때도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익숙한 향수 냄새는 이러면서 저기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사는 몇 살이며 어디 다니고 이걸 이미 다 알고 가서 앉아서 그 조건에 부합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보여주지 않으면 임팩트가 없게 되잖아. 그렇죠. 그런 만남을 수십 번 해봐.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분이 20대거나 30대 초반만 되더라도 네. 그냥 많이 만나시고 너무 그렇게 제한을 두지 마시고 좀 닥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네. 30대 후반이면 사실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게 되게 아까울 거란 말이에요. 그쵸, 택도 아닌 그쵸. 사람한테 그냥 막 만나가지고 시간을 쓰기는 이거 좀 그래도 될 법한 사람한테 써야 되지 않나? 라는 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은. 충분히 이해되죠. 그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받는 게 아닐 거예요. 자 떠올려 봅시다. 친척들 중에 있잖아 지금. 나 막 생각난다. 아유. 그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본인들도. 딱히 그렇다고 해법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럴 때 굉장히 얄미운 거 있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 스리슬쩍 갑자기 얘는 인생에 계획이란 거 없는 것 같던 애가 지 앞가림 하겠나 싶던 애가 갑자기 결혼을 해. 그리고 정말 대학교 졸업할 때쯤부터 정말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못해. 매일매일 자기 남편 어땠으면 좋겠다고 쓰고 기도하고 막 이런 애들 많아. 그러니까요. 근데 또 배우작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할 때 목록이 너무 많은 애들도 어렵지만 40, 50가지 이상 딱 정해놓고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하고 있던 애들도 아직 결혼 못한 애들 많아. 그치. 근데 그렇다고 그게 항목의 수가 문제인가. 한 3-4가지 적어놓은 애들도 못하는 애들도 있고. 그치.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은 그냥 하고. 그렇죠. 갔다 오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쭉 보면서 제가 좀 특이하다 느꼈던 거는 같은 글 안에 양립할 수 없는 내용들이 꽤 발견되는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그런 거지. 어떤 이성에게 인기는 좀 있는 편이었다. 근데 1년 전부터 그마저도 뚝 끊겼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패턴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성에게 관심이 늘 받는 사람은 관심을 주는 사람들의 뭐 연령대가 달라진다거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뚝 끊기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고 일단 가장 크게 저한테 와닿은 거는 네. 남자 보는 눈이 없다. 이 네. 키 크고 지적인 분위기의 김프로. 키가 작거든요, 제가. 앉은 키만 커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주로 앉아있는 것만 주로 사진으로 접했나 일단 보네.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거야. 나를 보고 키 크고 지적이라니. 그치. 이게 웬 말이야. 그 뒤에 덧붙인 말이 까다롭긴 하죠? 무슨 소리야! 택도 아니다. 그렇지. 그리고 또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요. 라고만 써주셨으면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대답을 해드릴 것 같은데, 결혼에 대한 확신. 그냥 연애만 하고 살까? 이것도 헷갈리시는 거야, 이제. 아직 그래요. 네. 그러면 오히려 나 같으면 그게 흔들리고 있으면 예전에는 결혼을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흔들린다. 뭐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정말 양립하고 계신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게 연애만 평생 하고 살까?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연애를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생각 없이 계속 연애를 하고 뭐 그러고 있어서 이게 그냥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결혼을 네.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잘 말이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보통 저런 분들께서는 내가 아직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못 만났으니까 저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조언하지. 네, 결혼할 만한 사람을 만나서 서로 연애하면 거리낌 없이 결혼도 할 텐데 아직 그런 사람을 못 만났으니 내가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그냥 이렇게 연애만 하다 사는 게 맞는지 헷갈리고 모르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먼저 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할 수도 있어요. 네. 난 그래도 결혼할 만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지도 맞지만 결혼이면 결혼, 아니 일단 결혼 생각 안 하고 연애면 연애 이렇게 정하는 게 오히려 심플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랑지상주의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사랑지상주의자라고 하면 저는 이제 김 선생을 대입하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인터벌이 막 짧을 수도 있고 사귀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거야 뭐 상관없어. 그런데 이분은 선과 소개팅 줄잡아 한 100번. 저는 그걸 연애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 거 혹시. 그건 그냥 선과 소개팅 이후에 애프터가 있었건 없었건 그 정도의 만남이었던 거지. 그게 남녀 관계의 어떤 연애 감정을 느끼면서 하신 분들이 혹시 몇 명이나 계신가? 그래도 꽁냥꽁냥하게 연애를 하시면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글 쓰신 거 보니까. 근데 결혼이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자꾸 사랑과 연애에 먼저 이제 감정보다는 머리가 먼저 가시고 있는 것 같아. 모든 면에서. 그러다 보니 될 것도 안 되지. 네.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이게 어떻게 극복이 되고 아니면 다음 대로 넘어갈 거야. 그 기준이 하나 있긴 있어요. 느낌. 느낌. 이게 진짜 진짜 어려운 말이거든요. 네. 이 느낌 어렵다, 느낌. 느낌이란 말의 정의를 제가 넓이로 표현해 볼게요. 태평양 정도 되는 넓이야. 이 느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도대체? 넓다. 넓지. 이 어떤 느낌? 이게 하여튼 복잡합니다. 간단치가 않아요. 나이가 찼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결혼에 대한 압박은 크죠. 연애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라는 마음이 내 속에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만날 수는 없잖아. 아무나 만날 수는 없잖아. 네. 최소한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잘 안 나타나.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난코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답은 뭐 정해져 있어요. 네.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저는 하나 더 얹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해답이 될 수 있어요. 101번째 만남이 될 수 있잖아. 그렇지. 어떤 남자.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 잘 될 리 없다고 난 봐. 어쨌든. 잘 안 되면 제가 말하는 방법을 시도하실 것 같아요. 1번부터 100번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10명만 줄이세요. 일단 다시 밥 한 번 먹어. 그 10명이랑. 그렇지. 주말에 몰아서 봐도 돼. 그러면 토, 일 해가지고 3끼씩 먹어. 그 중에 순번을 자기가 뽑아. 저녁에는 톱 3. 그리고 그 10명 중에 가장 하향되는 애는 그냥 아침에 조깅 같이 하자 그래. 그래서 10명은 뭐 그냥 브런치 간단하게. 브런치 같이 하자 그래. 그 시간 아깝다. 우리 집 앞으로 와서 네가 사들고 와라. 라고 해서 그냥, 왜냐하면 이분이 나름 인기가 있으시니까 오라면 올 거야. 그 100명 중에 10명을 추리는 과정에서 마음이 정리가 될 수도 있겠다. 내 기준은 김프로 같이 상체가 긴 남자가 아니고 야, 허리가 길다고 해주라. 허리가 길. 상체는 좀 그렇다. 그렇지. 김프로 좀 허리 긴 남자 말고 이런 애들 내가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전문 용어 요롱이라고 하지. 요롱. 다리가 짧아서. 이효리도 요롱이야. 아, 그래? 멀쩡히 잘 살아. 그래. 아니, 저는 뭐 문제 없습니다. 요롱이의 오다리. 쉽지 않아요. 저도 결혼했잖아요. 그럼. 뭐,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리는 작업을 하면서 어쨌든 많은 남자를 만나보긴 했잖아요. 전 그게 어떤 해법이 될 수 있겠다 싶네요. 기준을 조금만 낮춰보세요. 외모 보시고, 키 보시고, 느낌까지 보잖아. 그런 사람 막 어려워. 그렇죠. 그거 찾기 힘듭니다. 외모와 키를 상쇄시킬 만한 조건이 만약에 있다면 뭐가 있을까? 본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세전 2억 8천이다. 난 그거 그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걸 한번 굉장히 좀 내가 지금 격 떨어지는 생각이지만 한번 해보자 해서 하다 보면 근데 난 진짜 타협하기 싫은 뭔가는 남지 않을까? 본인 안에서 생각의 방향을 조금 틀어보시면 어떨까? 이게 보통 눈이 높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은연중에 1부터 10까지 이렇게 높낮이로 인식을 하게 돼서 뭔가 까다로운 거가 위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찮은 걸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내가 기준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 양으로 따지면 사람을 표현할 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런 게 아니고 꼭 괜찮은 것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 거라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편협한 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세상을 되게 좁고 편협하게 살아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상상력이 부족하신 걸 수도 있어요. 여러 타입의 만남 혹은 과정을 겪지 않고 디폴트인 어떤 자리에서 대화 그걸로 파악한 자기의 어떤 데이터 이런 걸로만 생각하시니까 약간 상상력이 부족해지신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도 여기 약간 함몰되는 경향이 있는데 괜찮은 연애를 하고 결혼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분에게 어떤 팁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는 게 성공이고 실패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니지. 본인이 지금 우울한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다 때려치우고 그럼 본인이 행복하면 그게 결혼을 한 상태든 안 한 상태든 연애를 한 상태든 안 한 상태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굉장히 나의 상태가 좋아질까? 이게 더 집중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하라니까.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닐까. 행복하게 해드릴게. 저희가 그래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신청해 주세요. 청정공기 흡입회.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자리를 한번 만들어 드릴 테니까 괜찮은 남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3545. 저희가 이렇게 추려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받아서 추려가지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라도 어떻게 좀 만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봤는데 안 괜찮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상상력의 지평이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냥 네. 좋은 친구, 뭐 좋은 인연들 한 번씩 더 만났다고 보면 되고요. 네. 뭐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사람 만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시간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신경 쓰이고 하는데 그렇다고 될 것도 지금 시간을 써서 할까 말까인데 안 될 걸 내가 이렇게 집중하는 게 뭐 이런 생각하시는 게 사실 계산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본인이 한게 큰 문제인데 시간 아깝다는 생각하면 어쨌든 개선은 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 그 두 가지가 제가 볼 땐 가장 큰 상충하는 점이에요. 사랑 지상주의자신데 계산을 해. 그래. 두 개는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은근히 권위적으로 느꼈어, 방금 이 말. 사랑 지상주의자가 이거 병립할 수 없어 할 때 눈이 되게 초롱초롱한데? 시간 있을 수 없어. 시간이 되게 많나 봐. 확신하는데? 확실하지. 자, 아무튼 그래서 청정공기 흡입해 나오세요. 네, 결론은 이걸로. 네, 그렇지. 이거 왜 어떻게 결론을 내려드리니?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이런 수가 분들이 없다. 30몇만? 방금 2명 더 늘어나 38만 5천 2명.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오시고요. 자, 저희가 새신자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번 주에는 한 번에 몰아서 하네요. 늘 매주 하나로 몰아가지고 또 저에게 큰 도전의 과제를 주시네요. 네. 비교적 지난주보단 좀 좋네요. 네. 네, 그럼 오늘은 몇 테이크 만에 자, 성공할지. 뭐 언제나 원테이크로 갑니다. 자, 이름이 호명되신 새신자분들께서는 자리에서 펄딱 일어날 준비해 주시고 들어보겠습니다. 한양 두냥 말랑 커피 7가지 입지 뭐 아름다운 거제 바람봄이 호도에 해미 바다사이 빵이 나의 우물 지하 아버지 박학경지 김진님 골든벨루트 왼손은 거들뿐 에스드로 시나때 브라보박 술 못한 당 203호 수묵정원 다락기 아른이랑 이슬 톡톡 맛있정 적시타 히스토리 알자고 JJ387 UKPDX 니키 03 KTM 67 JYLY SK GMK 비더굿 수지수지 자연 80 지아유 KIS 4355 BMF PW MSHG SHI 1784 매드 3015 던일 1mm 윤마루님까지 완벽했어. 네. 자, 다 같이 써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일제히 착석. 자, 영화 해피버스데이 드리고 있는데 다른 영화 관계자분들 되시면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뭐 홍보도 해드리고 광고도 해드리고 초대권도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요. TWIG에서 드리는 책 이웃집에 부엉이가 산다 10권 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뽑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 저수지 게임 N차 관람하고 있는데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보고 또 보시고 선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물 폭탄 코너. 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 폭탄 코너 술친구 한 박스 정말 필요한 분에게 가네요. 오늘의 오빠 생각 주인공 술친구이 반드시 필요한 자리가 속히 오길 바라면서 한 박스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집에서 밤마다 한 잔씩 하실 수도 있어. 네.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파워 우리 소연 아범님의 술자리 만병통치약 술친굼 효과가 진짜 좋으니까 많이들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술친굼 추석 선물 세트가 출시됐어요. 추석을 맞아서 주변 친구분 지인분들께 술친굼의 효과를 한번 보여주시면 인기 최고가 되겠습니다. 진짜로 효과가 있으니까 네. 요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제대로 가입된 건지 과하거나 부족한 것은 없는지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양심적으로 체크해서 보완해 주십니다. 뜻있는 팟캐스트에 오랫동안 후원해 주신 선한 기업이니까 믿고 맡겨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 같이 외쳐볼까요? 아이스크림 크림! 예. 아토피로 고생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 아빠가 직접 만든 순한 보습크림입니다. 유해 성분 첨가하지 않고 마유, 마카다미아 씨 오일, 올리브 추출 오일, 시어버터와 호호바 오일을 첨가한 끈적이지 않고 흡수력이 지속되는 아이스크림 크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고요. 성인들에게도 정말 좋고 유통 경로에서 비용을 쏙 빼서 큰 용량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아이들에게 바르시거나 본인이 순한 보습크림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검색창에 뭘 검색하라고요? 아이스크림 크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크림 인증해 주신 분께 제가 쏴드립니다. 메가박스 MX관 티켓 쏴드리고요. 마이보험 체크 인증해 주시는 분께는 메가박스 부티크엠 비싼 표 2장 제가 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KBS 파업 특집으로 와 계신 PD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꾸며보겠습니다. 아재들이 울거리는 방송, 하지만 의외로 상큼한 방송, 김프로쇼입니다. 저는 정대장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KBS PD 두 분 모시고 계속 꾸며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풍이 억울함이다. 요거만, 요 키워드만 남은 것 같아요. 네. 어쩜 좋지? 두 분의 어떤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없는 억울함. 뭔가 안개 같은. 있긴 있는데 잡히지 않는 그 억울함.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두 분의 인간적이고, 요 내밀한, 요런 얘기들을 한번 최대한 끌어내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까 좀 쉬면서 얘기하신 게, 이게 억울한 게 교묘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더 짜증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왜 우리 서비스 업종에 있으신 분들이 가끔 진짜 티나는 진상들 만나면 좀 기분 좋아하시거든요. 지 스트레스도 풀 수 있어. 너 이 새끼 어쩌 뭐 이 새끼야? 그러면서 이제 막 하면 제가 잘못했네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깔짝깔짝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이러면서 이거 나 주는 거야? 이러면 이게 주행인지 욕인지 친절한 건지 뭐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는 KBS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겪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명백하게 해고자가 막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징계를 막 택도 아니게 막 준다거나 어디로 유배를 보낸다거나 뭐 이런 형식은 없었잖아요. MBC만큼은 많지 않았던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무진기행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안개가 막 쌓이는데 무진기행 안개가 막 쌓이는 데에서 막 돌아다닌다는 느낌 영혼 없이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게 뭐가 특별히 누구한테 규책 사유를 줄 것이며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아주 많이 벌어지니까 지금은 뭐 그렇습니다. 들고 일어날 그런 빌미를 안 주는 것 같아요. 뭐 좀 약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다들 뭐만 하나만 걸려라 그게 있는데 그렇죠. 막상 이거 갖고 파업하긴 좀 그렇고 이걸로 성명서 쓰긴 뭐하고 이걸로 욕하긴 뭐하고 그런 것들만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파업을 하실 때는 결정적인 그 뭐 도화선 내지는 사건 이런 게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이번엔 사실 그 도화선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은 그런 게 아닐까요? 그냥 제 생각이긴 한데 그냥 본능적으로 다들 지금 이슈를 잡지 않으면 아까 이제 뭐 편승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이 아니면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파업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마지막 파업일 것 같아요. 여기서 제대로 잘 정리를 해내면 앞으로는 뭐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너무 많이 했습니다, 파업을. 그때까지 6번, 7번 한 것 같아요. 이긴 게 몇 번이나 되나요? 이겼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원하는 거를 아직까지 없습니다. 2014년에 기란형 그 이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바뀐 거죠. 그 당시는 우리 일시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왕을 몰아냈다라고 생각해서 좋아했을지 모르겠으나 왕이 몰아지고 또 뭐 비슷비슷한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한 번도 이긴 적 없죠. 문호 본체는 그대로 있고 다리 하나 자른. 그렇게 6, 7번을 했는데 매번 결과는 비슷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해봐야 뭐 굳이 이렇게까지 그냥 잘 안 되잖아 원래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와 다르게 지금은 이제 KBS를 둘러싼 재반 환경이 정치 역학적인 환경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그럼요. 아무래도 언론 자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있는 집단이 정권을 잡은 게 아닌가.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방금 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약간 긴가민가 안개에 가려진 것 같은 약간의 좀 우리에게 내려오는 불합리 이런 거 말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전제 자체가 언론을 통제하겠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사유가 충분히 된다는 걸 사람들이 충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았으면 처음에 이제 방송 장악이 시작됐을 때는 특정 프로를 폐지하거나 어떤 사람을 내리거나 뭐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폐지해야 될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 아까 이제 MC 얘기 좀 했었는데 MC 선정위원회라고 있거든요. 뭐 축구협회 기술위원회 뭐 이런 것처럼 원래 그 제가 김프로님 섭외한 것처럼 담당 PD가 패널도 섭외하고 MC까지도 섭외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데스크와 상임만 거치면 되는데 그게 갑자기 교양국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무슨 뭐 부장과 국장단이 모여가지고 MC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MC 선정위원회에서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축구협회 기술위원회에서 감독 선임한 느낌처럼. 야, 대박이다. 아니 그 MC를 알아서 할 일이지. PD 책임은 PD가 지는데. 그래서 선정된 분이 이제 김땡땡 아나운서라고 있는데 그 당시 2013년도인가 그 TV쇼 진품명품의 아나운서가 갑자기 MC가 교체가 됐었어요. 그 김땡땡 아나운서 내려오셨는데 아무도 모르는 일단 제작진 잘 모르고 제작진은 MC를 바꾸겠다는 얘기도 전혀 안 했었는데 갑자기 MC가 바뀐 적이 있었죠. 그분은 누구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MC 선정위원회에서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제작 거부로 한 해 만에 그 일들이 많았었죠.
계속 MC는 그대로 갔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국장실, 본부장실 항의 방문을 하고, 근데도 이상하게 안 바뀌더라고요. 한 1년 넘게 갔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그런 기구가 없어졌지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그 분위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냥, 이제는 PD가, PD가 다 정하는 건 아니니까, 메인 MC 정도는 컨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먼저 말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템 단계에서부터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건 좀 무리겠지? 뭐 이런 게 사풍으로 이렇게 깔려있는 바람에.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후배가 MC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씩 내보라고 했는데, 김어준 씨를 내보면 어떠냐. 근데 우리끼리 우리 선배들끼리 선배 PD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게 되겠냐고 얘기 되는 얘기만 하자 이러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저희가 순치된 거죠. 위에 계신 분들은 장악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그냥 계속 유지된 세월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때 김땡땡 아나운서가 그런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적도 없고 그분과 프로그램 했던 모든 PD들이 함량 미달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분 주요 경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당시 지역 근무를 잠깐 하던 때 지방 일간지에 본인이 기고한 글이 있는데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대해서 기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천자문을 4살 때 뗐다든가. 이거 재밌다. 그런 분들.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노조 집행부였거든요. 공추위 간사예요. 그러니까 공정방송 추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사측은 부사장이 위원장이고 우리는 이제 부위원장 나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공방을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 건이 이제 안건이었죠. 안건이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래저래 해서 함량 미달이고 모든 제작진들이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막 얘기하는데 이제 같이 나갔던 기자 선배가 그 신문을 읽어주더라고요. 4살 때 천자문을 뗐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분을 막 이렇게 MC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래요. 사측의 부사장이 또 행사수소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변호를 하면서 4살 때 천자문을 뗀 게 이렇게 그걸 자기가 그래서 약간 공추위 회의가 사측 간부와 노조 측 간부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인데 부사장이 웃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다가 천자문 4살 때 뗀 건 이렇게 웃어버려가지고 회의가 잠깐 중단됐어요. 정말 큰 웃음 주셨네. 본인도 빵 터지신 거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그게 그때는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정도만 생각했겠지만 지금 와서 보니 국정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MC들, 연예인들,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놨으니 그거를 PD들한테 맡겨놓으면 가져와서 뭐라고 하지 말라는 명분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기술을 쓴다고 초식을 쓴 게 이제 위원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위원회가 다 목적이 그런 거죠. 그러면 MC 선정위원회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신 건가요? 국장단, 부장단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물론 평균지도 이제 들어가게 돼 있지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다수결로 할 거니까 평균지 한두 명 있고 나머지는 보직 간부들이 안 돼. 그렇죠. 무슨 프로그램 그렇게 만듭니까?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요? 프로그램 만들어야지. 그리고 왜 편본실의 청개구리 맨 처음에 기획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MC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국장이랑 얘기를 하는데 김어준 씨 그때 이제 김어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지만 안 되겠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국장님 안 낼 줄 알고 이제 유시민 씨 했더니 유시민? MC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패널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그때 시사인문학 프로니까 그러면 딱 떠오르는 분이 있잖아요. 진중권 씨. 진중권 씨 얘기를. 진중권은 어떻게 받아줬어요? 진중권 이제 받아지는데 2달이 걸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은 꼭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유시민 씨 아니면 진중권 씨가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유시민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진중권 씨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진중권 씨 어떠세요? 그랬더니 가타부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섭외를 했죠. 섭외를 해버렸어요. 섭외를 하고 기정사실화 시키고 그분과 프로그램 얘기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국장한테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틈틈이 찾아가가지고 딴 얘기 하다가 진중권 씨 딴 얘기 하다가 진중권 씨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그게 지난 10년간의 이제 기술이라면 기술이어야 해야 되나? 우리도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태블릿 PC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확 뭔가 전국이 바뀌면서 그때 가서 진중권이 공식적으로 컨펌이 났었어요. 그냥 2달이 걸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컨펌도 안 난 상태였었네요. 안 난 상태인데 그 사건이 안 터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만약에 계속 못하게 하면 뭔가 문제를 삼아야겠구나 마음을 먹고 한 거죠. 왜냐하면 뭐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 인정을 하겠는데 이유를 못 대니까. 네. 저는 여기서 되게 희한한 포인트에서 뭐가 느껴졌는데 우리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치열하게 투쟁해 가자고 지금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남편이 말씀하신 거죠. 뭐 인문학적 소양, 방송 출연 많이 하신 분, 잘하는 분 하면 그냥 당연히 그냥 이렇게 몇 명이 떠오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영화 찍는데 송강호, 최민식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조차 자기들 잣대로 다 자르고 있으니 근데 그럼에도 왜 그러면 파업을 하면서까지 여기 남아서 투쟁을 계속 하시려고 하는가? 저번 편에서도 뭐 출구 전략은 대출 뭐 이러시면서까지 담담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사실은 뭐 엄청난 걸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원래 하던 일을 그냥 잘하려고 하는데 그걸 끝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뻘짓을 하라고 그렇게 찍어 누르고 있으니 이게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래서 저는 아까 PD님 말씀하실 때 그 MC 선정 과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런 초식을 쓰면 안 됐던 건가요, 그러면? 머릿속에는 진중권을 상정하고 계세요. 네. 앞에 김어준, 유시민을 매우 세게 미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네.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둘만 아니면 아무나 돼. 그랬을 때, 그럼 진중권. 이렇게 통과. 거의 비슷하게 한 그죠? 거예요. 예, 비슷한 거. 야, 근데 진중권 씨가 뭐라고? 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모셔야 되는. 네. 야, 참 진짜 힘드셨겠어요.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그게 그냥 그렇게 내가 원하는 MC가 안 돼서 그냥 힘든 것도 있지만 이게 과정이 되게 지난해져요, 엄청나게. 아주 위에서 어디서 결정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뭐 팀장은 위로, 부장한테 말하고, 부장은 위로, 뭐 어디 뭐 편성에 있는 간부한테 말하는 것 같은데 누가 결정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뭐 섭외를 하고 올려야 되나, 올려서 결정이 되면 섭외를 해야 되나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잡해지는 거죠. 여기서 오케이 준 사람은 막상 출연을 뭐 스케줄 때문에 못한다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이미 섭외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한 다음에 올렸는데 여기서 까이면 또 저희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그런 게 그냥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지고 진이 빠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진 빠지는 한 10년을 지금 보내신 건데 호 시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옛날에는 이랬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남 PD님밖에 안 계시니까 거짓말을 믿을게요 저희가. 저는 웃으시는 거를 GIF 짤로 만들고 싶어요. 좀 뻘쭘하게 웃으시는. 뭐만 여쭤보면 곤란하실 때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뭐 정현주 사장식이니까 일부 PD들은 좀 불만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 제가 1년 차부터 5년 차 때까지 특별히 뭐 어떤 에피소드라기보다 어떤 아이템을 얘기를 했을 때 안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5년 동안 특정한 아이템, 특정한 출연자 때문에 그 시비가 걸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내에서도. 딴 쪽에서 엉뚱하게 이제 시비를 건 적은 있었지만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원래 프로그램 그냥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 원래 당연하죠 그게. 그렇죠. 자기가 아이템을 잡고 자기가 누구를 섭외를 하고 취재를 하고. 근데 그것이 데스크와 이렇게 상의를 거쳐가지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방송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가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당연하지 않은 게 된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히 뭐가 호시절이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너무너무 당연한 시절이었던 거고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시절인 거고. 하셨던 프로그램 내진 뭐 요거 중에서 제일 그래도 이게 요거는 내가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보통. 무용담 막 이렇게 술 먹을 때 후배들한테 막 이렇게 없는 얘기 얹어가지고 하고 막 이런 거. 소비자 고발을 할 때. 이용돈 그 유명한 PD. 이용돈 PD가 소비자 고발을 할 때 그때 제가 아이템에 압박에 시달려가지고 딱 착안을 해낸 게 모텔 위생이었어요. 모텔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시트로 청소를 하느냐 마느냐. 누구나 다 청소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거 생각보다 안 하거든요. 제가 왜 그걸 아냐면 우리 집이 여관을 해가지고 저희 매형도 큰 모텔을 했었어요. 우리 어머니 매형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그 관리가 철저하게 힘들어요. 사람을 많이 쓰지 않으면. 그래서 전국에 모텔을 한 50군데 돌아다니면서 점검했던 그 아이템 시청률도 잘 나오고요. 그렇게 하면 반향이 그때는 막 있을 때니까. 18% 나오고 했으니까요. 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 할 게 없으니까 뭐 시트를 가냐 안 가냐 포함해서 뭐 정수기 물이 어떤지 다 하고 그다음에 일회용 면도기 있죠. 그 나눠주지 않습니까? 다 아시네요?
아니, 모텔 면도를 하겠지. 그래서 그 일회용 면도기도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봉지에 다시 넣어가지고. 그럼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면도기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수거를 해요. 그래서 면도기 회사 가가지고 현미경 같은 거를 보면 그 날이 이렇게 쓴 게 자국이 나요. 원래 이제 가로로 돼 있어야 되는데 한번 쓰고 나면 물결 무늬처럼 돼 있어요. 네네. 뭐 그런 거 발견하고 그런 거 했었죠. 그걸 비닐에 다시 넣어서 그렇죠. 새 것처럼.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생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면발이 걸렸던 분. 네. 이런 얘기 좀 그런가요? 아유, 네. 좋습니다. 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나? 그분이 그 지방 출장을 갔다가 1박 2일 갔다 왔는데 한 일주일쯤 있다가 이제 굉장히 가렵더래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뭐 긁어대고 했었는데 샤워를 하다가 이제 몸을 닦고 있는데 음모가 밑에서 움직이더래요. 아, 진짜요? 네. 그걸 봤죠. 봤더니 사면발인 거예요. 근데 와이프한테 의심을 받은 거예요. 혹시 뭐 어떤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던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저한테 제보를 했었던 거죠. 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섭외를 했느냐. 뭐 서울에 웬만한 비정형외과 검색을 다 해서 전화했죠. 사면발이 문제로 혹시 상담하신 분 있으면 연결해달라. 찾으려고. 네, 그게 이제 최종 촬영 날짜 마지막 날에 그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잽싸게 가가지고 찍고. 그때 하도 몸이 가려가지고 그 당시까지 상처가 있었어요. 막 긁어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파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거를 가장 보람찬 일로 하면 좀. 사면발이는 전화해서. 지금 남PD님이 약간 당시에 아이템의 압박을 받았던 것과 비슷한 느낌을 김프로의 질문에서 받으셔가지고 지금 하나 그냥 꺼내신 것 같은 느낌. 사면발이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남PD님이 구덩이에 지금 빠지셨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아이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 이 만든 아이템으로 사람을 어떻게 찾을 거냐, 뭐 이걸 어떻게 붙여볼 거냐, 사실 이런 거 고민하라고 있는 게 PD거든요. 저희가 이제 두 편 녹음하면서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듣게 된 거잖아요. 그전까지는 근데 이게 그런 분한테 그런 하신 분들 그런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만 하는 건 멋있는 일도 많이 하고. 멋있는 일, 그렇지.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앉혀놓고 눈치 보게 만들고 까이게 만들고 이런 세월을. 근데 차 떼고 포 떼고 다 그 선정해주고 결정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시청률도 좁니까? 그런 거 하려면 시청률은 안 줘야 되잖아요. 좋아요. 시청률은 어떤 경우에도 좋아요. 그냥 쪄요. 시청률 안 나오면. 근데 시청률이 많이 나오면 조건들이 있잖아요. 핫한 사람을 써야 되고 핫한 주제를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거는 저는 하지 말라 그러면 좀 양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청률이 많이 나왔으면 얘 말고 딴 애를 썼으면 더 많이 나왔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든 좁니다. 시청률은 어떻게 나와도 더 나와야 되고 더 잘 나와야 돼요. 시청률에 있어서는 만족이 없으시군요. 시청률이 잘 나오면은 그 뭔가 중간에 컨트롤한 중간 간부의 공. 잘못 나오면 니들은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가지고. 여기 다운로드 수나 순위가 올라가면 누가 뭐 이렇게 생색내고 하나요? 저희는 생색내고. 게스트의 힘. 네. 그렇지. 주로. 사면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14년 PD 생활에 이게 이제. 제 뇌리에도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 대신 너 이거 시청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거 한번 보시죠. 이게 우리가 예전부터 알던 이미지 아닙니까? 방송인. 그걸 안 하게 하면서 시청률은 쫀다. 제작비를 안 주고 영화를 찍어서 대박나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 뭐 같은 논리죠. 네.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급 궁금한 게 있어요. 블랙리스트가 요즘 되게 그 표면으로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시사교양 쪽에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이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PD분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들 안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좀 실제로 안 된 케이스, 아까 김어준 유심 씨 말씀도 하셨지만 있나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문건으로 본 적은 없죠. 네. 근데 이 사람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라는 거 다 알죠, 사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연예나 예능이나 가수나 이런 쪽은 블랙리스트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시사교양은 글쎄 누가 블랙리스트일까? 잘 모르겠다 싶거든요. 블랙리스트라기보다 이제 제가 공무원 간첩 사건을 했었을 때 맨 나중에 인터뷰 잘린 게 있죠. 표창원 당시 그 경찰대 교수였나요? 네. 그분 인터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했던 거 한 40초 정도 넣었었는데 그거가 이제 잘려나갔죠. 그런 게 블랙리스트 아닌가요, 사실? 네. 예. 뭐 꼭 명단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시사교양 쪽에서도 그렇게 있군요.
그 윤도현, 김재동, 뭐 김미화 이렇게 생각하면 딱 연예인들이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알잖아요. 근데 주로 하시는 게 보도, 시사, 교양 쪽이시니까 그런 쪽은 무슨 블랙리스트가 있으려나 싶었거든요. 그냥 보통 웬만한 팟캐스트에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네. 약간 좀 그렇지요. 소위 말하는 자편향됐다는 그 팟캐스트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그냥 한 절반 안 된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말 그전에는 혹시라도 위에서 이유 불문 잘라라 해서 인터뷰가 그냥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편집을 해놓고. 네네네. 그전에는 정말 그런 게 아예 없었습니까? 일단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 당시 거쳐간 프로도 시사 투나잇도 있었고 네. 짧게 추적도 있었고 소비자 고발도 있었고 물론 교양에서 좋은 나라 운동본부라고 2년 정도 했었는데 네. 한 번도 없었어요. 단지 이게 재밌다 맞다. 이게 앞뒤 맥락에 맞다 안 맞다. 뭐 이런 거 튄다. 네. 이러면 이제 합의해서 빼거나 뭐 그렇죠. 이런 경우는 있죠. 네. 그건 약간 기분 상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지만 네. 분노하거나 뭐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한 번도 없었어요. 일단 저한테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MBC, KBS, 우린 딴 거 보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고, 뭐, 그래서 걔들이 뭘 하는 애들인데? 라고 그냥 솔직하게 그냥 까놓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뭘 하는 분이냐면, 시간 날 때마다 이걸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해야 더 좋아지지? 그것만 생각하시던 분들이란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하면 내가 못 틀게 하겠지?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이니 만들어내는 것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세월 동안 그렇게 만들어진 걸 보다 보니 이거 없어도 되는 거잖아. 우리 이거 안 보면 되는 거잖아. 우리는 이 채널에서도 우리가 정말 갈망하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봐왔거든요. 그게 근데 그냥 퇴보한 10년이었던 건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시사 투나잇이 폐지되고 나서 바로 폐지시키기는 뭐하니까 유사 시사 투나잇을 만들었어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시사 360이라고 만들었었는데 저도 그걸 했으니까 저는 시사 투나잇도 했고 시사 360도 했죠. 근데 좀 더 덜 야성적으로 데일리 시사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그 당시 들어갔었는데 그때 DJ가 서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40분 정도 하는 건데 프로그램당 아이템이 한 6개 정도 돼요. 이제 서거 한 전후니까 한 3일 정도는 DJ 관련된 게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당연하게. 네. 근데 한 3일째 되는 날 아이템을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 간부가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템이 너무 많다. 맨날 DJ만 하냐. 근데 뭐 최소 일주일은 할 만한 아이템이지 않습니까? 아이템으로 봐도. 그래서 이거 할 만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전두환 노태우가 죽어도 방송 그렇게 많이 할 거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지금도 아주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전두환 노태우급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전두환 노태우 가면 일주일 하면서 욕하면 되지 해야지. 않나요? 네. 할만하네요. 그렇죠. 그런 뜻이었나? 일주일만 할 거야?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면 논리적으로 공부하기 안 가요, 사실은. 어머.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어쨌든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고 파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전하고는 조금 다르고 그래도 이제 한 번은 어쨌든 이제 승리의 경험을 원하는 바를 이루는 뭐 이런 결과를 이제 꿈꾸실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세요? 나 여태까지 한 10년 내가 못했으니까. 그리고 또 최편님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내내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이것만큼은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젊은 프로그램을 교양국에서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다 늙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교양국의 시청층이 거의 한 40, 50대 이상이거든요. 거의 한 7, 8%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청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죠. 다 그게 맞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약간 한 5% 포션이라도 좀 앞으로 새로운 시청자가 유입될 수 있게 저 또래 아니면 제 밑에 또래 사람들도 KBS 1TV를 가끔씩 멈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서 한번 젊은 교양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 도전 골든벨을 본 애가 1년 뒤에 볼 수 있는 뭐 이런 거. 예, 예. 근데 고등학교 사실 졸업하고 볼 수 있는. 지금도 도전 골든벨은 그 고등학생이 보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학부모들이 보면서 쟤는 저렇게 공부 잘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지. 그렇겠네요. 네, 제가 시청층은 생각이 사실 짧았습니다. 학생이 아니에요. 남편님은 어떻습니까? 고발 프로그램. 아닙니다. 추석 60분 이런.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그래요? 네네네. 다른 후배들과 다른 이제 하고 싶은 PD들이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시사 고발 프로를 많이 하긴 했지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배정이 되거나 아니, 한번 거쳐야 되니까 가서 뭐 열심히 하고 이런 거니까 저는 뭐 약간 장기 다큐 막 2년 정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데 이제 KBS에서 가끔씩 대기획이라고 합니다. 2년 정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하고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 조건과 관련된 국적이 분명한 대형 다큐멘터리 이런 걸 좀 만들고 싶어요. 예. 네. 뭐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해요. 계획안으로. 살짝 맛배기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되게 궁금해진데 그 계획이? 6.25 관련된 겁니다. 예. 다큐가 되게 힘들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 아닌가요, 진짜? 방송 중에? 뭐 다 그렇습니다. 근데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 왜냐면 저희 친형이 다큐 PD를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못해 먹겠다고 KBS를 나왔거든요. 지금 콘텐츠진흥원을 다녀요. 근데 다큐 한참 할 때는 얼굴을 못 보고 살았어요. 그만하고 싶다고 하던데. 그런 거를 KBS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라고 KBS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뽑고 시청자들이 반응하고 뭐 이렇지 않더라도 의미가 있고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으라고 수신료를 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와 그리고 경험들이 축적돼 있는데 지금 그거를 못 하고 계시니까 네. 아쉽죠. 각자 역할이 조금씩 있는 거라 안 그러면 다들 짬뽕만 찍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아니 뭐 훌륭한 계획을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그거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반 시청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PD들이 나서서 기자들이 나서서 막 파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 우리들한테 돌아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속해서 좀 지지하고 응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지난 10년 동안 속상한 일도 많고 얄미운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그런다고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그래도 그렇게 그냥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길게 보고 조금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지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 하시고 싶은 분들은 방송 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TV를 켰을 때 재미가 있지. 딱 그겁니다. 네. TV를 켰을 때 좀 재밌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 볼만한 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뭘 했냐면 KBS를 지지해주세요. KBS를 응원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은 저희도 많이 하고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면 너무 식상하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정리하면서는 타사를 한번 응원해보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KBS PD 오실 분들한테 KBS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네. 역으로 우리 MBC 우리 마봉춘 선수들에게 지금 아니면 사실 두 마봉춘 공수님 친하지 않거든요. 평소에 어떻습니까? 사이들이? 네, 별로 안 친한 게 좋아요. 네. 그리고 경쟁을 해야지. 그래야 올라가니까. 지금 다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다 이래가지고 망가진 거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이니까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뭐 이런 메시지 한번 해보면 특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어려운 거라서. 마봉춘 주니어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제 또래의 PD들은 아마 입사를 준비했을 때 1순위가 아마 90% 이상이 MBC였을 거예요. 그 MBC로 다시 돌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았죠? 갑자기 한 것이면 이제 괜찮아요. 선배가 마무리를 잘해야 되거든, 이제. PD가 갑자기 사이다를 들이키시네. 야. 내가 하면 안 되니? 자, 그러면 마봉춘의 시니어들에게 그 시절을 겪었던 그분들에게 지금 상황은 좀 비슷한데요. 거쳤던 것도 이제 경중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고 결국은 나중에는 제대로 된 경기장에서 정식 룰에 입각해서 경쟁을 하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두 발이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한 팔이 부러져 있는데 그 룰도 엉망이고 심판이 마음대로 하고 제대로 된 심판, 시청자가 있고 제대로 된 사각의 링이 갖춰져 있고 제대로 경쟁을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제 롤모델이십니다. 마무리 완벽하다, 오늘. 예, 훈훈하게 또. 네. 제가 이틀 연속 봤는데 정말 양사의 분위기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전반적으로 이제 점잖습니다. 이제. 네. 어제 마봉춘 선수들은 여기서 제가 차마 말을 할 수 없지만 다른 멘트 형태였거든요. 기품이 있잖아요. 역시. 국민의 방송이에요. 방송의 마태형. 자, 어제 마봉춘 같았으면 사실 어제는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지 않았는데 맥주를 땁시다 그랬으면 땄을 분위기거든요. 네. 따고 막 했을 텐데 오늘은 저희가 방송을 끝내고 따도록 하겠습니다. 품위를 위해서.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하십시오. 제가 받고 있는 월급의 절반이 시청료예요. 절반은 광고이고 쉽게 말을 하자면 광고가 월급의 절반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대신 시청료가 절반이니까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 제 월급을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쓰고 싶어요. 나중에는.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절반을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파업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자, 아무튼 많이들 지지해 주시고, 진짜로요. 진짜로 많이 지지해 주시고, 지난 10년 동안 뭐 남PD님을 비롯해서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씨름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초식을 쓰면서 버텨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이 양 다물고 마음을 세게 먹고 하는 파업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 좋아졌다고 그냥 넘기실 게 아니고요. 여러 형태로 좀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2시간에 걸쳐서 저희 KBS PD 두 분 또 모셔가지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봤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말고 TV에서 근사한 프로그램, 아주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날을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지지해 주시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쯤 되면 또 캐스팅 해주겠지 뭐 이런 보관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모든 걸 그럼요. 저는 영화만 들어야지 사람아. 그렇지 않답니다. 자, 아무튼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 인사 짧게 한 번씩 듣고 프로그램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도 파업을 열심히 할 거고요. 김프로쇼의 건투를 빕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스타일이에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